개장하고 9시 32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앞서서도 언급이 됐죠. 요즘 정말 덥습니다. 폭염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예년보다 이른 더위에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최대 전력 수요는 역대 7월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광명과 파주 등 지역의 기온이 40도를 넘을 정도로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7월 초의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전력과 관련해서도 폭염과 관련해서도 어떤 섹터를 좀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봐야 될 섹터, 우리가 지난번에 먹는 음식료 필수 소비도 봤지만 네. 오늘 분위기 기준으로는 전선주 내지는 구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센터와 연관성 있는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좀 강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 붙어 있는 종목들 내지는 구리 붙어 있는 LS 그룹주들 여기에서 이제 시장 내에서 재료성들은 계속해서 생기고 있거든요. 네. 정부 정책 향과 관련된 정책 기대감 종목들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데이터 센터와 이런 어찌 보면은 전력량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끊기지는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날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드셔야죠 하면서 네. 필수 소비 빙그레를 봤었잖아요.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추가적인 이탈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 폭염과 관련된 뉴스는 이번 7월에서 8월 사이에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쉬지 않는 재료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이번에 데이터 센터 확장과 관련된 투자 소식까지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 결국에 에너지고 구리고 전체적으로 바뀐 거는 없습니다. 네. 바뀐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투자는 그대로 이어가시면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까지 보셨을 때 구리까지 같이 보면서 전선주들, 전력주들 먼저 좀 보고 넘어갈게요. 네.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요. 일진전기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우상향 추세 강하게 6월 말일 주차까지 버티는 모습 나와줬는데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구리 가격의 상승분이랑 거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지금 구리 관련 주들이 어찌 보면 프리마켓에서 좀 떠서 시작했다가 차익 실현으로 눌리고 있는 구간인데 네. 저는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리 가격이 올라간 게 물론 관세에 대한 언급이었었잖아요. 네. 관세 언급 지금 시장이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은 관세 그리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반복인 거예요. 관세 이야기하고 유예하고 다시 재협상하고 그러니까 해소되겠지라는 모습인데 구리는 좀 다르죠.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량 확증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구리와 관련된 지금 중국 경기 회복까지 갖다 붙이고 구리나 원자재들 잘 못 간 거는 원자재에 대해서 유가가 상승분이 잘 안 나왔기 때문인데 네. 유가가 최근에 더 안 빠집니다. 어. 우상향 추세요. 유가가. 유가 차트까지 한번 보고 넘어가실 텐데 오, 네. 잠시만요. 네. 유가 차트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유가 일봉 단순 차트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현재 68불 유지 중이에요. 홍해 리스크 아직 끝나지가 않았거든요. 지속 중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추세 자리 자체는 이탈하는 모습을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유가가 계속해서 지금 빠지고 트럼프 대통령 정책이 뭐예요? 저유가잖아요. 저유가에다가 공급망 생산량 확대. 이쪽으로 하면 유가 계속 떨어지면서 원자재들 상승도 줄어듭니다. 근데 네. 유가가 지금 안 빠지기 때문에 구리 관련돼서 섹터들은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우리는 지금 맞습니다.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내려왔다면은 그 차익 실현분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 내지는 지금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지금 종목 내지는 시장 내에서 수급 자체가 좀 쏠려 있는 형태가 많이 있는데 네. 우리가 전력으로 폭염 수요했었을 때 볼 수 있는 종목 일진전기, 광명전기 여러 종목들 있고 최근에 소개시켜드렸던 산일전기도 있죠. 네. 산일전기도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고가 돌파 나오지 않고 아직 다시 횡보권 유지 중입니다. 이런 차트들 보시면 다시 한번 돌파할 확률은 높겠구나.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져 있고 원자재가 또 올라가니 또 돌파 나오겠구나. 하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전력 관련주들 최근에 자사주 소각과 관련돼서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도 꽤나 많습니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들도 있고 한 종목 더 보여드릴게요. LS입니다. 오, LS요. 그렇죠. LS죠. LS 왜 봐야 될까요? 자사주 소각. 아. 그렇죠.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는 많아요. 악재성도 있을 것이며 호재로도 봐야 된다. 그리고 당장 7월 달에 통과 불통과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최근에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미는 정책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통과될 가능성이 오히려 크기 때문에 네. 정책향 방향성 좀 맞추면서 대응하자는 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정책향 방향성까지 발 맞춰서 전략 함께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볼까요? 액체 냉각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LG전자가 엔비디아에 AI 서버용 액체 냉각 솔루션을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 칠러 공급을 합의한 데 이어서 이제는 빅테크 가운데 엔비디아까지 그 발판을 넓혀가고 있는 건데요. 액체 냉각 관련주 투자 전략 현 시점 어떻게 가져가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 생각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름이잖아요. 컴퓨터 뜨거워요. 저도 집에서 컴퓨터 키면은 컴퓨터가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데 너무 뜨겁습니다. 따뜻하죠. 네. 키고 싶지 않아요. 겨울에는 좋은 난로인데 여름에는 정말 싫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 소비하는 컴퓨터도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 어떨까요? 당연스럽게 계절성 이슈까지 붙였었을 때 이런 냉각 시스템과 관련된 기대감은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내에서 이 냉각 시스템 관련주들이 못 가고 있어요. 네. 기대감들 내지는 수급향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데이터 센터 내지는 AI 관련 섹터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하게 LG전자가 있으면은 LG 가면은 우리도 한다. 누굽니까? 삼성. 삼성. 그렇죠. LG 가면 삼성도 한다. 삼성공조. 삼성공조 차트 먼저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삼성공조요. 삼성공조 오늘도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반응은 없습니다. 우리가 폭염과 관련된 이야기도 들었고 냉각 시스템과 관련된 냉각 공조 시장과 관련된 뉴스도 봤잖아요. 두 가지가 상충되는 정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응은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대로 넘어갔을 경우 결국 HFC 시장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이번에도 SK에서 또 AI 데이터 센터 울산에다가 부지 통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짓잖아요. 여기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대치와는 좀 다른 흐름이 일부 벌어지고 있다는 점, 수급 쏠림 현상이 지금 한쪽으로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일단 관심에는 좀 담아두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좀 붙어줘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데이터 센터 향 내지는 반도체 AI 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종목들이 같이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고가 갱신하면서 키 쫓아가는 거는 이수페타시스 정도고 네. 다른 종목들 내지는 뭐 테크윙, 한미반도체 여타 기존에 강세 보였던 종목들은 못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 HFC 공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는 같이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지만 결국에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제 2차 시세 분출 나오는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은 당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도 볼게요. 삼성공조 말고도 원래 액침 냉각과 관련주라고 하면은 이 종목들 많이 보셨습니다. GST입니다. 네, GST요. 자, GST입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은 제가 일본 기준으로 좀 크게 나왔어요. 24년도부터 주가 차트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지금 SK 하이닉스 다시 HBM, 엔비디아 고가 돌파 나오는데 쫓아가나요? 못 쫓아가죠. 달라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이렇게 비이상적인 형태라고 저는 일단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슨 반도체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분명히 쉬어갈 구간 한번 와요. 온 다음에 다시 넘어가면 그때 더 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때 장비주들이나 이렇게 아직 덜 간 키 맞추기가 안 나온 종목들이 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키 맞추기 안 나오고 조정 안 나오고 그냥 가버리면요? 그럼 그냥 쫓아가겠죠. 근데 지금 시장의 과열도나 내지는 일단 우려감 자체는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냉각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좀 유지가 된다는 점. 그리고 냉각 시장에서 액침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사용되는 액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S-오일 이런 쪽에서 원래 유화 쪽으로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액침 관련주들은. 다만 당장 시장에는 공조 시장만 관심이 있다는 점. 저는 일단 삼성공조를 가장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 전해드리면서 계절성입니다. 계절성 있는 만큼 액침 냉각 관련된 뉴스는 계속해서 다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삼성공조 일단 관심도 높게 올려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액체 냉각 안에서는 삼성공조 가장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좀 고르게 퍼져 있지 않은 지금 미리 선점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럼 리뷰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LNG 관련 종목들을 좀 담아놨었는데요.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17.5%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가도 달성을 했는데 어제 좀 많이 올라서 그런가 오늘은 좀 쉬어가요. 지금 좀 담아봐도 괜찮은 자리일까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 더 가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동양철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강세 보일 때 접근하고 시장세 때문에 눌렸었어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길래
이 종목은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절대 손절할 자리 아니다. 오. 무조건 끌고 더 사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인데 네.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동양철관, 넥스틸, 하이스틸, 휴스틸 전체적으로 일단 상승분 나왔고 그중에 대장주가 동양철관입니다. 철강 관광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 회피성과 어느 정도 이미 재료성들이 다 반영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시장에서 관세와 관련된 우려감이 나올 때 지금 관세는 우려를 하지 않아요. 어떤 것을 협상할까에 지금 주목이 되어 있는 점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동양철관 1998원 돌파 나왔지만 저는 아직 더 가야 된다. 지난 목표가 내지는 돌파 구간 2,050원, 지난 역사적 주간 주봉 기준으로 21년도 고가 넘어갈 가능성 아직도 크니까요. 홀딩 말씀 전해드리면서 추가 상승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목표가 1차 목표가는 벌써 달성을 했고요. 2,050원까지 상승 추가적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 저희가 노려봐야 할 종목은 어디일까요? 오늘은 어떤 종목 편입하실 거예요? 오늘 구리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리 종목들 지금 현재 음봉 형태로 다들 윗꼬리 달고 눌렸기 때문에 네. 오늘 별로 재미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면은 저는 항상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녀석만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구리 관련주 참 많이 다뤘지만 이 종목 얘기할 때마다 소주가 땡긴다. 네, 현재가 1,443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네, 대창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대창도 지금 현재 눌리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구리 관련주들은 장 초반 내지는 프리마켓에 강한 상승분 10% 넘는 상승분 보여주다가 음봉 내지는 눌린 구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구산업이 오히려 대장격으로 더 가고 LS도 있고 눌려있는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왜 대창이냐 네. 하실 거예요. 대창을 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자사주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창, 황동복 및 동합금, 비철금속 전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구리 형태 내에서 반도체, 자동차 전체적인 산업 내에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구리 관세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 저희가 시작하면서 유가 흐름까지 보여드렸죠. 네. 구리 가격이 지금 추가적인 이탈, 관세가 어느 정도 안정과 내지는 협상에 구리는 협상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상. 협상과 관련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수요도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인 만큼 관세로 인한 상승분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원자재 유가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눌린 구간에서 다시 돌파 시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대창에 대해서 자사주 때문에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가 자사주 소각과 현금 배당률을 늘리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창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현금 배당이 이제 25년도 들어오면서 다시 부과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전까지는 현금 배당률이 빵입니다. 없었어요. 현금 배당이 새로 탄생한다는 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자사주 비중은 10% 이상, 16%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자사주 소각 내에서 기대감 붙이고 있는 종목들 많잖아요. 네. 특히나 자사주 비중이 50% 넘어가는 기업들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만 10% 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바닥권에 실적과 영업이익까지 잘 만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본다는 거죠. 대창 같은 경우에 구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분 만들어줍니다. 21년도 코로나 때 당시에 물론 타격이 있었습니다만 빠르게 실적에 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까지 집행이 된다면은 주가 상승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대창입니다. 오늘 대창으로 오늘 개인적으로 대창이 이구산업보다 좀 강한 걸 좀 기대를 했어요. 자사주도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역시나 구리하면은 이구산업이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구산업이 조금 더 강하게 달려갔습니다. 다만 이 대창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저항대 내지는 이 매물대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버텼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고요. 목표가는 현재 오늘 고가 1,600원 찍고 넘어갔으면 더 넘어가는 자리 1,8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1,35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자재 관련주들이 물론 한번 사이클이 돌 때는 항상 계속해서 시세 붙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 붙이면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위에 윗골이 달렸다가 끝난 게 아니라 추가적인 반등 리바운딩 가능성, 동양 철관이나 이런 비철금속 관련주
철강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구리 가격 관련해서 대창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800원, 손절가는 1,350원 체크해 두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